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까지 내려갔었고요. 낮 최고 기온 22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면서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 지역 자정부터 새벽 3시경까지 한밤중에는 좀 비가 내린 곳도 있겠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내 헌혈자들이 줄면서 헌혈 보유량도 혈액 보유량도 줄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혈액 보유 현황 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을 맞아서 힘매촌에서 아카이빙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 현장 다녀왔고요. 또 취재 기장이라서요. 도내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 6개의 기업이 뉴욕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우리 돈으로 5억 원의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원주 지역의 식품과 미용 등 6개 업체가 한인마트를 비롯한 현지 유력 바이어 20여 명을 초청해서 상담을 벌였고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식과 특판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구룡사와 보문사가 소장한 불교 문화유산의 문화재 승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은 원주의 불교 문화유산 학술 세미나를 최근에 열고 도문화재 자료인 구룡사 아미타 열의 회도와 금고, 또 도유형 문화재인 목조 보살 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또 보문사의 석주 열의 좌상은 도유형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의회가 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섰습니다. 품격 있는 노후 연구회는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의료나 복지, 문화시설이 부족한 면 지역 고령층의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이 정책과 재원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이 혈액 보유량이 급속도로 줄었다라는 소식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으로 혈액 수급 현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 헌혈지원팀의 김영찬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강원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석 명절 전에는 심각하다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요. 현재 도내 혈액 보유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추석과 한글날 연휴 동안 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헌혈 참여로 지금 연휴가 끝난 10월 10일 07시 기준으로는 적혈구 제제 혈액 보유량은 6.71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일단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적정 보유량이 5일분이고 현재 6.71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혈액도 중요합니다만 또 혈소판 이것은 굉장히 또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혈소판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20시간으로 상당히 짧은 게 유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연휴가 긴 이런 시점에서는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단체 헌혈을 비롯한 헌혈집 운영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는 도내 혈소판 보유 수준이 2.21분인데 아직도 지속적으로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며칠 상관으로 굉장히 부족했다가 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수급량 부족 현상이 좀 상당히 좀 오래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또 헌혈이 절실한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헌혈 조건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전후로 도내 헌혈자는 약 4만 명 정도 감소한 상황인데요.
지금 헌혈은 특별한 조건 없이 신체 건강한 만 16세 이상 69세 미만인 분이라면 누구나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혈에 참여하시려면은 그 평소 복용하고 계신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은 대한저십자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와 헌혈 참여 어플인 레드커넥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한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에서 간호사 선생님과 문진을 통해서 헌혈 가능 여부를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뭐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좀 헌혈 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망설이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혈액은 의료과학이 발전한 지금 시점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도민 여러분의 헌혈인데요. 언제든 내 가족, 내 지인이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헌혈했습니다. 혈액 좀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까? 좀 이 경로가 또 궁금하기도 하군요. 네, 먼저 도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헌혈에 참여해 주신 혈액은 저희 혈액원에 있는 제재시설로 다 이제 수집을 합니다. 이 제재시설에서 성분별로 분리를 하여가지고 의료기관에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적십자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에서는 도내 약 70여 곳의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의 김영찬 대리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원주 학성동 일대에서요. 힘의 그림자를 담은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성매매 추방 주간 기념 아카이빙 전시라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성매매 추방 주간을 기념해서 아카이빙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과거에 없어졌던 곳을 전시 공간으로 또 활용했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전시인지 기획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학성동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힘의촌 관련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힘의촌 밝은 미래 희망으로 채우다라는 이름의 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이 성매매 방지법은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연이은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 성착취 문제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서 제정이 됐는데요. 이후 매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학성동에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였던 학성동 일대의 과거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되짚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이 원주 힘의촌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이 모여 살던 희망촌과 또 전쟁 후 과부들이 거주하던 매화촌을 합쳐 부르던 명칭으로 생계를 위해 몸을 팔면서 현재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원주시는 폭력과 착취 또 인권 침해가 이뤄지는 공간 폐쇄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2019년 학성동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일부 업소는 운영 정지 또는 폐지가 진행됐고 그간의 과정과 흔적을 사진과 또 설치 작품으로 구성해 아카이빙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주최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춘천 길잡이집 허서영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시 공간인 피노키오 전시실은 예전에 성매매가 성행하였던 업소였고요. 4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유리방입니다. 현재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술이나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이거나 다양한 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힘의촌이라는 어둠과 슬픔이 담긴 사진들도 유화나 설치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시실 관람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전시 좀 어떤 작품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네, 우선 이번 전시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인 춘천 길잡이집과 또 신구경 지역 미술 작가가 참여해서 관련 사진 60여 점과 유화 또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폐건물 현장과 과거 사진 등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 전시가 진행되는 곳은 실제 과거 힘해촌 일대 성매매 업소였던 건물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인데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성동 일대 광명마을이라는 새 이름을 붙이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전시는 학성동 동네미술관 바로 앞 피노키오 전시실에서 진행 중인데요. 과거 힘해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진과 자료 외에도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구경 작가의 작품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신구경 작가는 의미 있는 작품들을 이번 전시 작품으로 선정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그림 40계단은 전쟁 후 형성된 달동네와 힘해촌이 이어지는 길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흔적과 과거를 기억하기 싫은 역사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기록하고 기억해야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신구경 작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 그분들의 이제 이행이면 진짜 전쟁터 같은 우리 삶의 한 구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은 진짜 우리를 인정을 하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야 되는 일이 전시를 통해서 약속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소외되었던 그러한 어두운 기운들이 이제 곰사가서 이제 밝은 기운으로 나올 때가 됐다. 미래로 향하자 하는 그러한 설치 미술을 한 게 있고요. 학성동의 변천 과정을 다 사진으로 기록으로 쭉 방마다 방 세 군데를 열었거든요. 네. 자, 이번 전시뿐만이 아니고요. 학성동 일대에서 다양한 또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현재 또 진행 중인가요? 네, 전시가 진행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위치한 원조 여성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원조 여성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남은 교육으로는 화분 만들기, 경제 금융교육 등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성매매 추방 주간 기념 아카이빙 인전 소식 살펴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이 과거를 조명하고 또 새로운 또 발전 시작을 위한 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5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소식, 또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지방교부세가 900억 원이 넘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또 이렇게 줄어드는 만큼 긴축 재정을 예고했다고요. 네, 원주시가 초긴축 재정을 예고했습니다. 원주시는 전국적인 재정위기 상황에 따라 928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3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당초 제시된 국비 5,400여 원에서 17%에 달하는 금액이 줄어든 셈입니다. 원주시는 당초 교부세가 50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270억 원 규모로 편성하는 한편 순세계 잉여금과 긴급재정 상황을 대비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환 기금을 활용, 당해연도 재원을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교부세 감액 규모가 예상을 2배 가까이 웃도는 928억 원 규모로 예측되며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내년 교부세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삭감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 수립도 비상입니다. 일단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일단 시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분류불급한 사업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단연도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예산을 순차적으로 편성, 재정 회복 시기에 맞춰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원강소 원주시장은 시민 행복을 위한 건강과 안전, 복지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의 예산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야기한 대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야 좀 문제가 생기지 않길 또 바라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기업도시 학생들 초등학교 졸업한 뒤에 중학교 진학 시 섬강중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요. 또 기존의 섬강중학교 외에도 이 지정중학교도 입학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2025년부터 중학교에 진학하는 원주 기업도시 초교생들이 기존 섬강중과 더불어 지정중에도 분산 배치될 전망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기업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섬강중의 가대학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학구 조정에 따른 지정중 징계 추간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연내 지정중 징계축 사전기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섬강, 샘마루, 신평, 지정, 서원초 졸업생의 경우 2025년부터 섬강중과 지정중에 분산 배정되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지정중 중개축은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9월 이전 공사 완료가 목표입니다. 공사 기간에는 지정중의 모듈러 교실이 배치 운영됩니다. 원주교육청은 1, 2지망 희망을 받아 시내권 학교와 같은 추천 결과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원활한 통학을 위해 학생 수에 맞춰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한편 통학구역 공고 역시 시기를 앞당겨 내년 상반기 내 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칭 서부 지역 학교구 신설 등 통학구역이 변동되는 만큼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기업도시 내 초교 졸업생은 섬강중으로 진학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섬강중 신입생이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교육청은 그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도교육청과 학생 배치 계획을 협의해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학교 설립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변수가 많고 시내 학교 통학은 최소 30분 이상 걸려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최선으로 결정했다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학부모 및 주민들에게 필요성,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주시에도 안전대책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내년도 1월에 이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열립니다만은 이제 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난 주말에 올림픽 성화점 한국으로 들어왔군요.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환하게 밝힐 올림픽 성화가 지난 8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체화된 성화는 이날 오전 11시 35분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했습니다. 성화 체화를 위해 아테네로 날아간 진종호 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직접 성화 램프를 들고 공항에 등장했습니다. 그리스 현지에서 성화 봉송에 참여한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윤신이와 남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영겸, 청소년 서포터즈 대회 마스코트인 뭉초가 함께 성화 입국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종호 위원장은 성위올림픽처럼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를 체화해 한국까지 안전히 가져왔다며 윤신이 김영겸 선수가 그리스에서 성화를 들고 뛰는 것을 보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이후 성화는 평창소방서 대관령 119 안전센터로 옮겨져 안치됐습니다. 주재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G100 기념행사에서 성화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후 성화는 부산, 세종, 제주, 광주 등을 순회한 뒤 다음 달 7일 속초 설악고를 시작으로 강원 지역 순회를 시작합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딱 100일이 남는다는 거군요. 네. 얼마 남지 않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시 지정면에 아스콘 공장이 이제 지어질 예정인데 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이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네, 원주 지정면 보통리 아스콘 공장 건립에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화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 522명이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아스콘 공장 사업계 변경 승인 처분 등을 취소권 내 첫 변론을 진행합니다. 소송인단 대표인 A씨는 원주시는 아스콘 공장 부지를 산업유통현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을 위해 변경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정해진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으나 고시는 해당 용도지역과 관계없는 해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였다며 이는 국토개혁법상의 용도지역 지정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당 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 그대로 주장일 뿐 사실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오래 가는군요. 좀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위법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군요. 향후에 또 법정에서 또 이 부분 어떻게 또 판단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였고요. 자, 이어지는 곡 또 당신만이 이치현의 노래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네, 10월 10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날이 또 굉장히 맑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맑은 가을날이 될 것 같은데요. 행복한 또 가을 시간이 되길 빌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태호였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